정부가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내역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강남 사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집값이 비싼 곳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절반을 넘게 차지했는데 국세청은 자금 출처와 탈세 조사를 벌이고 금융당국은 대출금 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실거래 조사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조사 결과를 다루기 전에 사례를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 미성년자인 것 같은데요. 올해 8월에 5억 원의 전세를 끼고 서초구에 있는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6억 원의 현금이 필요했는데 3일에 걸쳐서 부모에게서 2억 원, 또 친족 4명에게서 각각 1억 원씩 이제 증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부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가 편법 쪼개기 증여 의심 사례다라고 봤다는 건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6억 원을 실제 이제 친족, 이제 부모님과 친족에게 증여를 받아서 자금을 합쳐서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건데. 만약에 부모님에게서 6억을 전체를 다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증여 금액을 나눠서 받았기 때문에 전체 증여세를 덜 냈다는 것이고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각각의 친족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고 세금을 치렀다면 불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6억 원의 출처가 부모일 것이고 그것을 이제 우회적인 방법으로 쪼개서 증여를 받은 것처럼 처리를 해서 증여세를 덜 냈을 것이다라는 이제 탈세의 의심 사례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국세청이나 이제 국토교통부 이제 합동조사반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편법적으로 쪼개기 증여를 한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제 이 자금의 출처가 각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국세청에서 이제 받아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혐의가 있다면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증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정확하게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불법은 아닌데 이제 증여세를 줄이거나 안 내기 위해서 이제 편법적인 방식으로 증여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의심되는 사례들이 그만큼 좀 많았다라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요.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국세청에서 위반 의심 사례를 살펴보는 대부분의 사례가 가족 간의 이제 편법 증여인데 이게 아무래도 사실 최근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가족 간의 편법 증여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아무래도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자금 마련을 위해서 가족 간의 자금을 이제 빌려주거나 증여해주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약간 편법적인 방법이나 탈세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사례가 많이 나왔을 수 있는데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대출 규제 때문에 뭐 편법 증여가 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주택 가격이 워낙 급등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 30대 이하 젊은 층들도 대거 주택 부동산 투자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젊은 층 수요자들은 아무래도 대출을 좀 많이 받기는 어려운 금융 이런 자격이나 이제 지위 같은 것들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대부분 이제 가족 간의 자금 뭐 조달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최근에 실질적으로 증여 사례가 많이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탈세로 의심될 만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이제 좀 의심 사례로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합동조사팀의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강남 사구와도 우리가 흔히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쪽에 좀 집중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역시 이 지역들은 워낙 또 집값들이 좀 고가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과열 양상까지 좀 나타내는 지역이라서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실제로 이 지역에서 최근 투자 목적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아무래도 투자하는 금액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부족한 자금을 대출이나 다른 그렇죠. 방식으로 조달해야 되는 사례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들 지역에서 이제 분포 비율이 좀 높게 나왔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정부도 지금은 상시조사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번 조사도 지난 8, 9월에 거래됐던 2만여 건 중에서 거래가 종결되고 이제 소명 자료 같은 서류가 다 제출된 우선 이제 조사 대상 1,500여 건에 대해서만 일단 진행을 1차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 좀 더 이제 거래 빈도도 높고 이런 자금 조사에 의심이 될 만한 정황이 많았던 이런 고가 지역들이 대거 이제 많은 비율로 의심 사례로 집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들이 또 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국세청에 적발이 돼서 증여세를 더 추징당한다 하더라도 이 집값이 더 뛸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무리해서 또 매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택 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최근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뭐 이제 가능성이나 네.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많아졌을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자금 출처에 관련된 조사 같은 것들이 좀 소홀한 면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런 약간 의심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그동안 좀 이제 관례적으로 일어났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제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넘는 거래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금 이제 출처 이제 계획서 같은 거를 소명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예.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 동안은 그게 이제 뭐 전면 조사나 전수 조사 같은 것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체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계획상으로는 계속적으로 합동 점검을 해 나가고 내년 2월부터는 상시 조사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계속 조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도 있었던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더 전면적으로 더 노출될 가능성들이 많아서 사실상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편법 증여 방식이나 뭐 대출을 용도외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네. 좀 그냥 넘어가기도 좀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묵인되기 어려워진 상황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나 이렇게 걸러지면서 추가적인 뭐 세금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회수 조치를 당하는 등의 상황들로 갈 수 있어서 이후에 투자를 하시게 될 때는 아무래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더 민감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정부의 행보를 보면 좀 전체적인 압박 강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집값 현상,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상거래다라는 식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건 뭐 단순히 땅값이나 이런 거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교육이나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좀 있잖아요. 좀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의 조치들이 이런 합동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네.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또 이상 거래에 대한 이제 소명 요청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집결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이런 계속적인 조사 관리는 사실상 필요한 것이기는 하고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주택 시장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이제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부분, 정부의 계속적인 규제나 이런 이제 자금 조사 같은 것들이 강화되는 와중에서도 계속 심리가 그러니까요.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젊은 세대까지 이제 투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나 이제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뭐 교통이나 교육 같은 인프라에 따라서 선호 지역으로 계속 투자 심리나 자금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계속적인 조치에도 사실상 이런 흐름이 최근에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조치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재건축, 재개발 좀 규제가 여전한 상황이고 얼마 전에도 한남 3구역 그 시공사 선정도 뭐 입찰 무효가 된 상황이고 여러모로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지금 사실상 지금 발표된 이런 자금에 관련된 추가 합동조사 결과나 아니면 언급하신 한남 3구역의 이제 재입찰 권고 같은 내용들이 정부가 계속 강도 높은 규제를 해나가고 있는 맥락이라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가격 안정이나 투자 심리 이제
이제 진정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계속 가격이 불안정하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를 해나가고 규제 강도를 높일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돼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투자 쏠림 지역, 투자 선호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비 사업의 속도 저하라던가 공급 분양가 상한제도 있으니까요. 공급량의 조절 같은 것들이 나타날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는 한은 이런 공급 조절에 따라서 다시 또 이런 불안 심리가 자극되고 계속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계속 해 나가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좀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수요 심리자들의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조치들은 좀 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대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제 실질적인 공급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그 공백 기간에 공급을 조금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투자를 원하는 지역에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는 방안들에 대한 계획 발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정부는 나름대로 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를 꺼냈는데 그 대책이 아직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운 대책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에 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신 공급 거잖아요. 대책. 공급 네, 대책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제 입주 공급 시기까지는 수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투자를 원하고 거주를 원하는 지역에 계속적으로 뭐 정비 사업 등의 공급이 진행될 거다라는 이제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내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좀 무리한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발동되는 것은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근데 물론 정부의 걱정처럼 단기적으로 이제 선호 지역의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가격이 불안할 소지가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